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주식의 봄, 수익을 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수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늘 봄이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 꽃 선사해드릴 수 있도록 알찬 투자 정보 많이 들고 왔는데요. 일단 함께할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의 귀재다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김동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도희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 막판에 거의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시석 게임이 나오면서 좀 2차전지 주들 아니면 좀 밑에 눌려있던 낙폭과대 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현상은 사실 시장한테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지수를 올려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서 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 모든 종목이 좀 순환매가 돌 수 있어서 좀 좋은 현상이 마지막에 나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시장 네. 나쁘지 않다 이런 거죠? 네, 훈훈하게 잘 끝났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 반전이 확 됐던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30분 경이었던가요?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해서 거진 고점까지 5%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주, 로봇주들 그리고 2차 전지주들까지 좀 힘을 써주면서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1%가량의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마별로 순환매 또한 빠르게 일어났던 것 같은데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당장 내일 들어가 봐야 될 만한 테마는 어떤 테마일지 오늘 또 저희가 해시태그를 통해서 들고 왔는데요. 해시태그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 연료전지 이 테마 들고 왔는데 사실 원전은 거의 저희가 3주 내내 좀 네. 얘기를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아직 일정은 안 끝났지만 주말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바람에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 아직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이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오면 무조건 원전 얘기합니다. 오늘 원전으로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거진 두 종목을 입절하시고 네. 또 상한가까지 아주 맛있게 챙겨 드신 것 같은데 이것도 살짝 좀 자랑 아닌 자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라도. 이 일정 공부를 잘 하면 어. 이렇게 좀 미리 챙겨서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좀 또 일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텐데 좀 잘 챙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원전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 연료전지 들고 왔는데 이쪽도 사실 이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연료전지는. 네, 맞습니다. 그때 시세가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한 건데 네. 아직까지도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스윙 관점으로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고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는 이슈가 계속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꾸준히 공략할 만한 종목이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장에서 저희가 해시태그 두 가지 들고 왔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요일 날 주식의 봄을 열심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전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 거를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많이 붙고 있죠. 체코, 폴란드 수주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이 방한한다. 이 이슈 때문에 오늘 장에서 원전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이나 상한가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태양광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전력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이쪽을 봐야 된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 쪽에서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두 가지 섹터 들고 왔는데 과연 둘 중에 어떤 것이 내일 시가에 들어갈 만한 테마이고 어떤 것이 또 단기 스윙일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장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평 남겨보신다면 어떻게 남기실 건가요? 요즘 가는 것만 가던 시장이라서 아마 네. 전선만 갔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못 내셨을 거라고 보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슬슬 이렇게 눈치만 좀 빠른다고 하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짜 눈치만 빠르면 충분히 좀 눈치는 어디서 챙겨야 되나요? 수급이 붙고 이슈가 네. 있는 그런 쪽을 이슈 좀 딱 이슈에서 딱 챙겨가지고 먹고 나오자. 최근 시장에 근데 추격 매수를 네. 하다가는 사실 윗꼬리를 달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거든요. 네, 거기선 이제 차트 공부가 필요하죠. 차트 공부 제가 간간히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 시장에서는 우리가 가는 것만 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눈치 빠르게 수급이 붙고 이슈가 있는 섹터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수익을 챙겨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오늘은 무조건 봄이죠, 봄. 오, 네. 막판 들어서 이게 바뀌어서 봄인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봄이었던 원래 걸까요? 오늘 딱 음봉으로 깨졌으면 추세 네. 이탈을 하는 건데 음봉을 안 깨가지고 다행히 양봉을 마무리해서 추세를 살렸다. 추세만 살려준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상승의 여력을 충분히 남겨뒀고 상승의 여력을 남겨뒀다는 얘기는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항생 올라오는 거 보시면은 그쵸. 한 번 힘 쓰니까 뭐 거의 몇 거래일 연속으로 그냥 양봉이 나오면서 저점 대비해서 막 40% 아닌가? 아무튼 그 네. 정도까지 오를 정도로 힘이 있다. 그러니까 추세만 지켜주면 된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추세를 살려줬기 때문에 봄으로 봤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시장 속에서 유망하게 봐야 될 만한 업종군은 뭐가 있을지 잠시 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 다행히도 양 지수 모두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1% 넘게 빨간불을 강하게 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일단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어떠한 향방으로 움직일지까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번 더 인사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수가 반등으로 잘 끝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일정이 아무래도 금요일에 뭐 개인 소비 지출 발표 PC가 있긴 한데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뭐 이 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막 추정해서 따라다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다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좋고 뭐 베이지북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국내 증시 차트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했던 저점 자리를 다행히 딱 밑꼬리 달고 반등이 왔죠. 온 상태에서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난다고 했을 때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에 잘 맞춰줘서 반등 와서 끝났어요. 그러면 딱히 이런 거 눈치 보지 말고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 이제 앞으로 AI 쪽으로도 일정이 AI 쪽이 좀 어느 정도 눌렸거든요. 눌려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 지금 올라가는 전선, 뭐 지금 태양광 이런 것들 다 왜 올라가는 거예요? AI를 잘하려고 올라가는 거라서 결국에는 AI 쪽 눌리더라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는 힘을 잘 있게 끝내줘서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지수는 좀 이렇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까지 좀 짚어드렸는데 사실 오늘 국내 증시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 코스닥 뭐 상승과 하락 부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했죠.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확연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뭐 대형주들까지도 수급이 몰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의 온기가 좀 확산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봐야 될지 일단 수익률표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 께서는 시장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방송 도중에 저희가 원전 관련주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의 방한 여기에 따른 이슈 때문에 우리가 원전 관련주 봐야 된다.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많다라면서 정말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 무려 저희 방송의 생방송 히든 종목이었거든요. 이 종목 오늘장 당일날 7%에서 8% 가까운 수익을 챙겨다 드렸습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말아올린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미리미리 좋은 타점에서 진입하시고 오늘장 이 상한가까지 모조리 다 챙기면서 여러분들께 35%나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하루 만에 여러분들께 드린 수익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우진엔텍이라는 수익으로도 여러분들께 아주 배부르게 챙겨다 드렸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도 저희가 아무것도 안 준비한 거 아닙니다. 내일 당장 시가에 베팅할 만한 테마 하나 그리고 단기 스윙 테마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히든 종목 들고 왔는데
두산에너빌리티 부럽잖아요. 이런 종목 당일날 여러분들 수익 어떻게 챙길까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앞으로 시장 5월 마지막 주입니다. 5월 마지막 주 한번 피날레 제대로 장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 이제 4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내일 당장 시가에 베팅할 만한 테마 하나, 단기 수익 테마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3가지의 종목 선물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시장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나 수익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번 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수익을 너무 많이 챙기셨기 때문에 뭐 최근 장과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하나솔루션 우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었습니다. 3거래일 내내 윗꼬리를 달고 내렸는데 특히나 5월 23일 날 목요일 날 공략했던 전날 상한가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거진 7%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네. 이 종목 근데 전문가님이 12%나 수익을 챙겼네요. 맞습니다. 하나솔루션 우는 그 전에 네. 두산퓨얼셀 이 우비가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올라갔던 이유는 그 전날 미국에서 블룸에너지라는 수소 업체가 맞아요. 올라간 건데 다음 날 또 태양광 업체가 퍼스트 솔라가 엄청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거는 하나솔루션 우로 가야겠다. 사실 저때 주인공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인데 맞아요. 그래도 초반에는 비등비등하게 이제 하나솔루션 우가 네.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좀 시황을 잘 눈치 빠르게 좀 본다고 했었을 때는 저런 수익을 좀 여러분들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장을 네. 일단 잘 봐야지 우리가 눈치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눈치 빠르게 수익을 챙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정말로 수익을 잘 챙겼기 때문에 일단은 광무부터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광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추세 추종이에요. 추세 추종. 추세가 딱 꺾이는 자리가 여기였죠. 여기에서 224일 선에서 반등이 세게 왔습니다. 근데 광무를 일단 아셔야 할 게 얘가 엔캠이랑 관련된 주식이에요. 엔캠. 근데 엔캠 요즘 주가 어땠어요? 엔캠 주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미중 갈등 관련으로. 그래서 광무, 엔캠, 중앙첨단 소재까지 3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광무랑 중앙첨단 소재 대주주가 같은 대주주거든요. 그러면서 엔캠의 오정광 대표가 이 일대 주주로 있는 그 그룹의 5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분 싸움을 좀 잘 아시고 뭐 이런 좀 기업적인 내용을 잘 아신다고 했었을 때는 추세 전환이 됐어. 근데 광무는 앞에 엄청난 매집이 있었거든요. 뭐 여기에서도 보시면 힘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움직임이 한 4-5번 있어요. 앞에 보시면. 근데 여기서 추세 전환되면서 올라왔다. 근데 하필 제가 수익 실현을 했지만 이게 14% 정도 수익을 챙겼어요. 이날 진입을 해가지고 처음 양봉 뜨는 날 진입을 해가지고 여기 음봉 뜨기 전 이 양봉 있죠. 여기에서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서 약 한 30% 이상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추세 추종 관련해가지고 잘 공략을 하면 이렇게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뭐 손절이 뭐 20% 30% 나오더라도 내가 한 30% 40%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을 쓰시면 좋고 이런 종목들은 또 밑에서 빠졌을 때 물타기도 쉽거든요. 물 탄다고 해서 안 올라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AI 모멘텀이나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이런 추세 추종 매매로 하시면 굉장히 좋은 이렇게 수익률을 챙길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절반 익절하고 절반 더 끌고 갔으면 더 좋은 수익을 냈을 텐데 일단 전량 이때 익절을 했다. 익절을 하는 관점은 여기서 쌍봉 맞고 나올 것 같아서 익절을 한 거고 그리고 더 갔다. 어쨌든 제가 하는 분석이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물어보셨던 하나솔루션 우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저 위에서부터 보시면 추세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되고 나서 결국에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224일선 있죠. 224일선 위에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뭐 뉴스들을 많이 챙겨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장 초반에 태양광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면 외국에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퍼스트 솔라가 약 한 18%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내 증시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냐면 미국을 따라다니는 저희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껏 빠르게 이날 시초가에 진입을 해서 바로 튈 때 익절을 했거든요. 사실 이건 1분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분봉을 제가 안 챙겨와서 어쨌든 얘도 추세에서 변곡이 되는 자리에서 시황을 좀 잘 아시는 이제 뉴스를 잘 챙겨 본다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고 우양 이때는 사실 깔려 있는 재료가 많았어요. 왜냐면 이때 아마 SKC도 자회사 앱솔릭스가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서 동시효과 때 높게 시작을 했어요. 동시효과 때 한 6%인가 7%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인가 실적 발표하고 나선가 네. 반도체 쪽으로 좋은 흐름이 있었어요. 흐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우양이 아무래도 이게 냉동김밥 때문에 맞습니다. 상승한 거 아닌가요? 냉동 김밥 때문에도 네. 있고 그리고 항상 시황을 챙겨 보셔야 된다는 게 리포트가 나왔어요. 리포트. 근데 보통 리포트를 빨리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는데 이런 요즘에 뭐 김밥 아니면 불닭볶음면 뭐 삼양식품 이런 힘이 좋은 섹터들은 리포트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반응을 해주거든요. 반응을 해주고 그다음에 차트상 힘이 있게 올라온 차트라서 그리고 얘는 플러스로 마켓컬리 상장 이슈까지 있거든요. 근데 마켓컬리가 아직 IPO 한다 하고 아직 상장을 안 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시초가에 과감하게 베팅을 들어간 거고 그리고 제가 물을 타려고 했는데 6,100원에 물을 타려고 했는데 6,130원에 딱 찍고 올라갔어요. 만약에 물까지 타졌다고 하면 아마 수익률은 거의 20%대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물은 안 탔지만 좀 늦게 잡으신 분들은 진짜 21%까지 수익률이 나왔어요. 수익률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눈치가 좀 빠르거나 아니면 아침에 시황, 뭐 뉴스들을 잘 챙겨본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시초가에 맞는 매매를 저도 뭐 100%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자기한테 맞는 장이 왔었을 때는 충분히 이런 좋은 승률을 당일날 낼 수 있고 만약에 당일날 못 내더라도 제가 하는 매매는 추세가 변환되는 매매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깨졌다. 그러면 눌렸을 때 땡큐예요. 왜냐면 여기서 비중을 또 태우면 돼.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0%다. 그럼 비중을 태우면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비중이 실은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비중이 태운 상태에서 뭐 플러스 5%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추세 전환 매매를 많이 하는 거고 항상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항상 오늘 제가 근데 히든 종목으로 힘이 진짜 강한 종목을 들고 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렇게 추세 전환되는 매매가 가장 좋고 그리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에도 한 10% 정도, 9% 정도 수익을 냈었거든요. 수익을 내고 나서 제가 한 말이 우진엔텍은 이상하다. 점상 세 번 갔다가 죽였다가 거의 150% 다시 올리고 거의 코인보다 더 등락폭이 심해요. 심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였는데 올라오는 차트를 보시면 네. 추세가 진짜 강해요. 추세를 여기서 생긴 추세를 안 깨요. 여기서도 안 깨고 여기서 안 깼는데 여기서 안 깬 게 왜 강하냐? 총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한정기술이나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추세를 다 깼어요. 근데 얘만 유일하게 여기 추세를 지켜주면서 또 반등을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깨져도 되는 또 안 내려오고 다시 또 여기서 추세를 지켜줘.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32,000원대 제가 한번 공략 타점을 드렸는데 그리고 물 타는 타점까지 드렸습니다. 물 타는 타점까지 드리고 또 내려오더라도 얘는 손절하지 말고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손절가를 3만 원으로 드리긴 했었는데 항상 제가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우진엔텍 항상 수상하다. 손절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상한가 간 게 일정으로 간 게 아니고 주말에 갑자기 나온 일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오늘부터 이제 28일부터 29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약 45조 정도 약속을 윤 대통령이 받아왔는데 어떤 식으로 까질지 몰라요.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2조 정도 되는 지금 재료로 얘가 상한가를 갔잖아요. 근데 45조 중에 구두 계약이지만 뭐 원전 쪽 이슈 뭐 만약에 한 6조에서 10조 정도 나온다. 그럼 한 번 또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6조에서 10조 정도? 방산이 뭐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방산 말고도 원전이 차지할 비중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진엔텍은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네, 라고 일단 이렇게 자랑을 굉장히 겸손히 했는데 생일표 보시면요, 여러분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만 저희 방송 보시고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시기만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미코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거진 90% 넘는 수익이었고요. 오늘 장에서만 익절한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 우진엔텍입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당일날 또 목표가 도달하면서 당일날 수익 준 종목
종목이고요. 우양도 당일날, 하나솔루션도 당일날 드린 종목입니다. 당일날 뭐 1, 2% 드린 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덩치가 큰 종목도 거진 8%, 우양은 13%, 하나솔루션 우 같은 경우에는 12%라는 크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는데 오늘도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못 들어오신 분들, 지난주 월요일날만 들어오셨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오늘까지 거진 90% 넘는 수익을 챙겨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나오실 때 얼만큼 수익 자랑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만큼 더 빠르게 수익을 드리고 차트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전략까지 드리는 분이 바로 오늘 함께 하시는 김동희 전문가님이거든요. 나도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속에서 이번 주 내에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당일날 수익 참 잘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3가지의 종목 선물 드린다라고 했죠. 당장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한 종목, 단기 수익 종목 한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히든 종목까지 이렇게 3가지 종목 선물 들고 왔습니다. 종목들의 힘도 좋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신 이후에 꼭 한번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수익 날 만한 종목 선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은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겠죠. 6월달 말고 5월달 안에는 한번 수익으로 마무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에 대한 리뷰를 좀 간단하게 도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봐야 될지, 당장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테마는 뭐일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내일의 봄 테마 어떤 테마 들고 오셨나요? 일단은 제가 원전 쪽 이슈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 좀 원전을 저희가 너무 방송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 좀 지겹다라고 느낄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2종목이나 되잖아요. 네. 에너토크와 그리고 맞습니다. 우진엔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에는 좀 더 빠르게 튈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네, 맞습니다. 단기간에 딱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게 단기간에 튈 수가 있어서 들고 왔고 그리고 빠트린 게는 또 10일차 정기분이 원래 5월 달 안에 나와요. 이제 전력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지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미루어져서 5월 달 아니거든요. 근데 5월 달이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28일 날 나온다라고 제가 기사를 마지막까지 체크를 했는데 그럼 5월 28일이면 내일입니다. 그럼 내일 장중에 이슈가 뜰 수도 있는 거고 장 전에 이슈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형 SMR은 무조건 포함이 될 것 같고 대형 원전이 얼마나 더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아니면 소형 SMR로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일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좀 강한 비중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원전 기술은 뭐 굉장히 뛰어나죠. 원전도 뛰어나고 수소도 뛰어납니다. 수소 쪽도. 그리고 체코 원전 사실 이거는 반반이에요. 반반. HLB 보시면 반반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점화를 맞긴 했는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실망 매물이 나올 뿐이지 막 점화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있는 이슈들을 다 뭉개버릴 만큼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만약에 근데 되면은 지금 전력기기, 변압기, 뭐 구리, 관련주들 있죠. 그런 것들 슈팅 나오는 것처럼 이제 원전주들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일단 보유해보자. 제 의견이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일단 이 AI 쪽 부족하니까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고 하는데 전력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테라파워에서 매매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정을 몰라요. 테라파워에서 미국에서 첫 SMR을 6월 달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제 주도하고 워런 버핏도 사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관련이 돼 있죠. 관련이 돼 있는 테라파워가 첫 SMR을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이슈가 저는 진짜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매매만 하시고 하루하루 뭐 장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일정을 전혀 모르고 그냥 매매만 하실 뿐이거든요. 근데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 저런 일정들을 앞두고 오늘 슈팅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개미들이 차익 실현했잖아요. 차익 실현했으면 저런 일정을 앞두고 올라가면 얘가 혹시나 올라가면 붙질 못합니다. 붙질 못하고 오히려 뉴스가 떠요. 빌 게이츠 미국에서 지금 처음으로 소형 SMR 뭐 착공했다 하면서 슈팅이 나와. 그때 붙어요. 그때 슈팅이 고점에서 붙어서 고점에서 물린 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가 베팅 테마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번에 예로 인해서 오늘 많이 올라온 거죠. 어쨌든 주가 추세 전환되면서 고점 딱 뚫으면서 잘 올라왔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나쁘지 않고 에너토크는 뭐 과거에
얘는 워낙 아니 근데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하실 때 사실 네. 저희가 수익 자랑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이 종목 네. 저희 방송의 원탑 아, 히든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또 당일날 수익 내신 거고 맞습니다. 왜 이렇게 네. 자랑을 안 하세요? 제가 밀고 있는 종목이 더 잘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네, 그 히든 종목이 오늘 또 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딱 여기 딱 고점을 힘있게 뚫어 넘겼어요. 뚫어 넘기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힘이 붙은 거거든요. 제가 말했던 일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일단은 그냥 이런 거는 묻고 저도 과거에는 이런 종목을 시초가에 막 10% 이상 시작을 한다.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가냐? 내가 차트 분석이 잘 안 되고 시황 분석이 잘 안 되면 에이 뭐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 10조짜리가 그냥 떨어지겠지 하는데 저는 그냥 오늘 딱 봐도 두산 에너빌리티 그냥 5호장이라도 가겠다라고 해서 얘도 그냥 과감하게 시초가로 매수가를 드렸거든요. 제가 당일날 수익 냈던 종목들은 그냥 무조건 시초가 공략입니다. 시초가. 시초가에 공략을 들어가서 승부를 보는 건데 왜냐면 시초가에 안 들어가고 막 이상한 종목이 물려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HBM 쪽이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막 한미반도체가 막 지금 고점에서 뭐 슈팅이 나왔다가 물려버릴 때가 있는데 저도 그런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기간 여기 앞에 보면 장기간 박스권이거든요. 장기간 박스권은 오늘 딱 2조짜리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SMR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다. 그럼 그냥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고 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고 그래서 뭐 수익 리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고 네. 그래서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제가 말하는 항상 추세 전환. 저기 고점에서부터 추세 전환 되는 걸 제가 체크해 온 거거든요. 체크해 온 종목이고 얘는 일단 시총이 워낙 낮아요. 한 600억대, 700억대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장 초반에 말아 올린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추세 전환 되고 나서 224일선 딱 위에서 시작하는 거 보이세요? 자세히 보시면 224일선 검정색 선에서 위에서 딱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얘는 체크를 못했어요. 왜냐면 워낙 그동안 다른 원전주들 움직일 때 별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움직임이 없었는데 224일선 그전에는 224일선 밑에 있잖아요. 밑에 딱 검정색 선 제가 강조하는 검정색 선 밑에 있다가 오늘 우연찮게도 딱 220 어떻게 딱 224일선에서 딱 상한가를 갔는지 그래서 이 검정색 선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그려놓은 검정색 선 괜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주가 흐름을 아신다고 했었을 때는 저도 못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원전주 중에 그러면 에너토크 오늘 224일선 위에서 시작을 하네 하면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성 파워텍도 이렇게 보시면 추세 전환되는 자리에서 딱 시작을 해서 주가 흐름이 좋다. 그러니까 뭐 G2 파워도 추세 전환되는 자리에서 주가 흐름이 좋고 보성 파워텍도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흐름이 좋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원전 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뚫고 나와서 제가 그 전부터 2, 3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추세 전환이 됐다. 앞으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서정기전도 마찬가지. 저 위에서부터 추세 전환된 자리가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될 건데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중이고 오늘 장중에도 한 13%까지 슈팅 나왔었죠. 슈팅 나왔었고 오늘 그래서 원전 쪽에서 아직 안 올랐어요. 제가 우진 엔텍은 좀 힘이 강하고 매매하기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일단 좀 강하게 계속 밀어붙이진 않았는데 이 히든 종목은 어쨌든 체코, 뭐 폴란드 해외 원전 수주를 하잖아요. 그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혜를 입는 게 이 종목입니다. 국내 자체적으로 원전 설계랑 유지 보수, 해체 다 가능한 게 이 기업이고 몇십 년의 노하우로 국가에 속해 있는 기업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국내외 원전 확대 관련주 중에서는 안정적으로 고성장이 가능하고 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이 5월 내로 발표 예정인데 이거 된다고 했었을 때는 얘가 좀 더 강하게 밀어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동을 보시면 여전히 기관만 매수 많이 하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요즘에 좀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고 이게 한 2, 3년 전의 차트예요. 2, 3년 전의 차트. 거래량을 보시면 9만 원대에서 7만 원대 여기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고 나서 올라갔다가 거래량 없이 지금 앞에 차트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여기거든요. 거래량 없이 그냥 꾸준히 기간 조정 받았어요. 기간 조정 받았고 현재도 거래량이 없어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거래량 얘도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에 쓸 때가 됐거든요. 그럼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서 지금 진입해 있는 분들은 한 5%에서 6%
많으시면 7% 정도 수익권이신데 그러면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추세 전환되는 자리가 아마 여기 정도 돼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안다. 여기 정도 되거든요. 여기 정도 되는데 여기가 추세 전환되는 자리라 제가 유심히 지켜보던 종목이고 여기는 단지 개미 털기였다. 총선. 개미 털기 하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고 잘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보셔야 하는 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줄어들지가 않고 아마 그래프가 소형 SMR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올라갈 확률도 높고 기관들도 안 들어오다가 슬슬 이제부터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기금은 물량을 늘려가는 중이고 연기금이 물량 늘려가는 섹터가 지금 화장품, 뭐 화학 아니면 이런 원전 쪽 연기금이 물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왔을 때는 단봉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장대 양봉 한번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차트를 설명을 드릴 때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차트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만약에 체코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뭐 음봉이 나오겠죠. 음봉이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단봉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체코 원전 이슈가 되면 상한가 갈 종목군 중에 하나가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고 그리고 소형 SMR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쨌든 고점을 맞고 있는데 여기 고점을 제 생각이 여기 박스권 한번 넘겨주면 한 7% 정도 8% 정도 장대 양봉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기 넘기는 게 좀 쉽진 않지만 11차 전기본 뭐 아랍에미리 대통령 방한해가지고 원전 쪽 이슈가 좀 더 불거진다고 했었을 때는 한 번 정도 시장에 관심이 많이 없지만 한 번 정도 좀 강하게 올려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오늘도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께서 원전 섹터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의 뭐 대장격 테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원전이었겠죠.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도 나왔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체코 수주에 대한 가능성, 지금 프랑스와 2차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모멘텀 받고 있고요. 또 전력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 떠오르고 있잖아요. 원전 또한 거기로 인해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의 방한 이슈, 내일 정도에 방한한다. 뭐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원전 관련주 내에서 오늘장에서 두 개나 상한가를 갔었는데 과연 그래서 원전 우리가 어떤 종목을 올라타야 될지 많이 고민이시잖아요. 오늘장에서 갭 상승으로 출발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을 올라타야 될까, 어떤 종목을 좀 빠르게 수익을 내봐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관심 종목 한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체코와 이 폴란드 관련해서 수주가 된다면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차트의 흐름도 나쁘지 않과 더불어서 수급 또한 잘 들어오고 있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좀 담아본다면 당장 내일 시가에 들어가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당일날 수익을 정말로 잘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또 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였는데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이 오늘장에서 당일날 여러분들께 무려 8% 가까운 수익 드렸고요. 우진엔텍 오늘장에서 상한가 말아올린 종목입니다. 미리미리 좋은 자리에서 들어갔더니 여러분들께 무려 35% 가까운 수익을 드렸는데 이뿐만 아니라 당일날 우양이라는 종목으로도 수익 챙겨다 드렸고요. 하나솔루션 우선주로도 여러분들께 당일날 수익 드렸는데 지난주 월요일날만 저희 함께하는 방에 오셨더라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 오늘까지 총 90% 가까운 수익을 챙겨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나는 그래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가 힘 강한 종목들만 위주로 들고 왔잖아요. 그만큼 저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고 왔는데 오늘 세 가지나 종목 선물 드립니다. 내일 당장 시가에 베팅할 만한 원전 관련주 하나 그리고 단기 수익 관련주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드리고 있는데 궁금하다 난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시간 1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일 시가 베팅할 만한 테마는 끝났으니까 단기 스윙 테마, 미래를 봄 테마도 한번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테마 들고 오셨을까요? 네, 태양광하고 이제 연료 전지 쪽을 좀 들고 왔는데 당장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단기 스윙 테마주입니다. 자리가 왔었을 때 진입이 가능한 종목들이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이제 연례 개발 애플에서 이제 6월 10일 정도 경에 애플에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AI를 할지
아니면 지금 좀 시세를 많이 올라온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차트 모양은 얘네들이 더 좋죠. AI 쪽은 몇 가지 종목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해서 일단은 태양광이나 연료전지를 좀 더 자세하게 봐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고체 연료전지가 요즘에 계속 핫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SOFC와 ESS가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전력이 부족한데 당장에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뭐 지으려면은 한 3, 4년, 뭐 길면 5, 6년까지 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10년에서 빠르면 뭐 8년까지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10년 이상 걸리는 거라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천연가스와 이 SOFC가 가장 빠른 대안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SS 쪽은 실제로 지금 현재 대안이 되고 있어서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이고 해서 지금 계속 이쪽으로 신재생 에너지나 SOFC를 봐야 된다. 그리고 블룸 에너지 차트를 제가 체크해 봤는데 아직 죽질 않았어요. 얘가 혹시 다시 한번 오늘 장은 쉬지만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중으로 한 번 정도 또 강하게 시세가 나온다. 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저희 SOFC 관련 주들이 뛰는 거거든요. 아니면 태양광 그 퍼스솔라 같은 경우가 올라갔었을 때 뛰는 거고 그래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오늘까지도 힘이 셌어요. 사실 오늘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왜냐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고 이 정도 3거래일 정도 강하게 올라갔으면 보통은 한 적어도 35,000원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도 오늘 장 막판까지도 자리를 잘 지켜줬어요. 자리를 잘 지켜줬는데 아무래도 얘도 힘을 많이 썼어요. 근데 얘는 딱 여기 정도 박스권 예상하시고 여기 정도 박스권이 24,000원 딱 라인이거든요. 24,000원. 그러니까 24,000원을 매수가로 보시면 정말 좋은 차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24,000원 정도 오시면 물 타는 자리도 확실한 게 여기 224일선 보이죠. 224일선 정도가 한 22,000원이 돼요. 이 정도 자리까지 왔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다시 한번 또 실을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 스윙 테마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얘는 지금 단기 과열이 걸려서 여기 안에 지금 30분마다 거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틀 정도 남았는데 최근에 CJ 시푸드가 단기 과열 3거래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상한가 정도까지 나오는 슈팅이 나왔거든요. 한 29.98 몇 프로 정도까지 CJ 시푸드가 나왔는데 이 종목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단기가 거래를 풀렸을 때는 한 번 정도 바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거래일 정도 뒤에 뭐 예를 들면 목요일 날 풀리는데 목요일 날 혹시나 시초가에 막 마이너스 5%짜리 음봉이 뜬다. 마이너스 5%짜리 음봉이 뜨면 바로 진입하셔서 얘는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SOFC도 관련이 돼 있고 최근에는 구리 관련해가지고 아마 여기서 한번 튀어 오른 걸로 알고 있고 구리 대체 에너지로 튀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서 재료가 좀 많고 모멘텀도 좋고 SOFC 쪽으로 좀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CJ 시푸드처럼 기술적인 반등 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PL셀은 오늘 슈팅이 나왔었는데 기사를 내고 슈팅이 나온 거라서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한데 일단 기사를 보고 들어온 개미분들 물량이 여기에 이만큼 물려 있다. 그래서 물려 있는 거를 생각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좀 시간이 좀 돌아갈 수도 있어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얘도 한 4거래일 정도 지금 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일단은 단기 스윙 후보주긴 한데 범한 퓨얼스도 마찬가지도 한데 제가 일단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국내 ESS 쪽으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ESS 쪽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 넘버원이에요. 사실 외국으로 지금 수출 잘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이 차트가 정말 좋았는데 어쨌든 얘도 국내 넘버원으로 ESS 쪽 수혜를 입는 섹터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아니면 뭐 고효율 연료 전지, SOFC도 포함이죠. 뭐 거의 올라갈 만한 재료가 다 있네요. 네, 올라갈 만한 재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딱히 시큰둥하게 좀 말을 드렸던 게 네, 시큰둥하게 좀 말을 드렸던 게 이렇게 좀 좋은 종목이 있고 얘도 근데 신규 상장주라서 네.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딱 좋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풍력, 연료전지, ESS, 태양광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거기에다가 ESS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SOFC도 지금 이 종목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공사 중인 게 아직 많아요.
그리고 파이프 라인이 꽤나 좋아가지고 지금 수주 잔고만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수주 잔고가 5천억 정도 되고 공사 중인 이런 애들도 이제 다 완료가 되면 더 수주 잔고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죠. 뭐 풍력, 태양광, 태양광도 아직 지금 공사 예정 중인 것도 있고 연료 전지는 지금 약 한 3군데 정도가 완공이 아직 안 됐어요. 완공이 안 됐고 그래서 ESS 쪽으로도 미국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모멘텀이 강하죠. 그래서 사실 선반영이 됐어. 선반영이 돼서 이만큼 시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진짜 힘이 강하잖아요. 지금 상승 추세에 맞아 있는데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종목은 이제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야죠. 손절 라인을 잡고 단기 스윙으로 봤었을 때 적어도 보통 이런 종목들은 이런데 쌍봉이나 네. 쌍봉이나 아니면 헤드앤숄더 모양 아시죠? 이런 모양을 나와야 이제 시세가 끝나거든요. 근데 아직 외봉으로 올라왔습니다. 외봉. 그리고 쌍봉이라고 하기에는 여기랑 편차가 좀 높아요. 쌍봉이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지금 이만큼이나 올라와 있어요. 이만큼이나 올라와 있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자세하게 봐야 되는 좀 힘이 있는 자리는 요 정도 라인이 되거든요. 근데 요 정도 라인이 공교롭게도 여기 딱 양봉 시가 양봉 자리예요. 그러면 한 28,000원에서 내려와서 27,000원, 26,000원. 여러분들 차트적으로 선을 그려봐서 이 양봉 있죠. 이 양봉의 시가에 들어가서 여기 꼬리로 손절을 한다. 아니면 저거 조금만 더 본다고 했었을 때는 꼬리에다가 물을 타시고 여기에다가 물 타시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제가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관점에 들어오신다고 했었을 때는 제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궁금한데 당장 내일 이것도 시가로 들어가도 되나요? 제가 단기 스윙 테마로 간 거라서 만약에 내일 시가로 들어갈 거다. 네. 그럼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아. 타점이 여기 시가 자리가 한 번이고 네. 여기 꼬리 자리가 2번이 있어서 타점이 2번 있는 종목이라서 만약에 내일 시가에라도 너무 매력적이라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2번 들어갈 걸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이 종목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 근데 혹시나 이런 종목은 워낙 힘이 세잖아요. 우진엔터처럼 그냥 상한가를 그냥 가는 종목이에요. 상한가 가면. 그래서 타점만 잘 맞으면 당일에도 20% 정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가 아직 남아있다. 남아있어서 여기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60분봉 기준인데 추세 지금 종가가 마이너스 2% 정도에 끝났거든요. 아마 여기 추세에 맞았을 거예요. 맞았을 텐데 만약에 이 추세를 깬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 시가를 기다려야죠. 여기 시가랑 여기 꼬리 자리를 기다린다고 하면 타점이 어느 정도 좋은 자리고 딱 여기 박스권 지켜주다가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한 약 5,600억 정도 수주 잔고를 얘네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은 종목이다. 대신에 이제 의무 보유 물량이나 뭐 그런 물량을 잘 체크를 해봐야죠.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미래를 봄 테마까지 알아봤습니다. 미래를 봄 테마에선 태양광, 연료전지 이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매력적인 재료인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도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재료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뭐 거진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만한 테마는 다 들고 있죠.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연료전지 여기다가 국내 ESS 넘버원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재료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회사일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지만 수익까지 좀 챙겨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타점은 우리 전문가님한테 믿고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점 그만큼 잘 챙겨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난주 월요일 날만 함께하는 방에 오셨더라면 여러분들이 거진 오늘까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90% 가까운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겠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저희 생방송 관심 종목이었는데 당일날 8% 가까운 수익, 우양도 그렇고 하나솔루션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무려 2자릿수 이상의 당일날 수익을 챙겨다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 또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월요일날 들어오시지 않았다. 나는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길지 않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6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면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내일 당장 들어가야 될 만한 원전 관련주 그리고 단기 스윙주로 이 ESS 연료전지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세 종목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함께 하신 이후에 꼭 한번 이번 주 안에는 여러분들도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봄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선크림, 화장품 원료고 왜냐면 일단은 이게 가장 크거든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어쨌든 아시아 화장품 소재 기업 중 FDA 인증을 받은 게 일본의 기업 하나랑 이 기업 하나인데 아시아에서 그렇다고 했었을 때는 원료 쪽으로 충분히 더 좋은 시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도 시세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무제표는 계속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심지어 좋아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도.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있는 주식이고 모멘텀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고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거진 차트 흐름이 한미반도체와 같이 네, 그런 식으로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지금 사고 싶어서 사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이 잘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고 저도 사실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눈치를 보고 있어서 왜냐면 3일 단일가 거래가 들어가는 와중이라서 제가 저번에 이거 들고 나온 종목이거든요. 저도 그냥 못 참고 그냥 매수를 했는데 현재 수익권 한 9%에서 한 10% 정도 수익권 되거든요. 지금 같이 진입하고 계신 분들은. 네. 더 사실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비중 추가까지 한 개 9%에서 10%입니다. 비중 추가까지 해서 그 정도인데 제 생각에는 차트가 무서워요. 근데 무서운데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사실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챙겨다 드렸잖아요. 제주반도체도 거진 뭐 200% 넘게 수익을 네, 다 챙겼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전선도 사실 쫄아서 못 들어간 거지. 맞아요. 결국에 들어갔으면 수익이 났을 텐데 네. 근데 제 생각에 이 종목이 시총이 워낙 낮아가지고 네. 시총이 지금 1,600억대거든요. 1,600억대. 근데 2,000억은 무조건 넘길 수밖에 없고 2,000억까지 본다고 했었을 때는 적어도 한 20%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때부터가 지금 30분마다 매매가 되는 단기 가열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늘도 시초가가 플러스 4% 이후에 그냥 9%에서 마감을 때려버렸고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힘이 붙어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알 텐데 이런 종목은 사실 뭐 무섭죠. 무서운데 요즘 가는 놈만 간다. 그리고 전선도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로닉 아직도 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전히 지금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고 굉장히 좀 잘 가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샤넬 오늘의 봄 종목이고 샤넬이나 로레알에도 들어가고 선크림 원료가 기름진 거 싫어하잖아요. 기름진 거 네. 싫어하는데 발랐을 때 얘는 이제 발랐을 때 기름지지 않고 좀 기름기가 없는 원료를 사용하시나요? 사용은 안 합니다. 아, 네, 사용은 알겠습니다. 안 하는데 네. 어쨌든 왜냐하면 수출 비중이 85%예요. 85%. 그래서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서 높다고 하는 건 이 현대화법으로 인해서 미국 내 FDA 승인을 받은 제품 뭐 원료들이 앞으로 더 크게 더 부각이 될 거고 부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가 여기거든요. 19,472원. 저거 한 2만 원. 2만 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 차트가 지금 살짝 비슷한 게 제주반도체가 과거에 32,000원을 찍은 차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고가까지 간다. 딱 찍고 나서 완전 지금 조정이 한 40%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좀 찍고 나서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는 한 25% 정도, 한 26% 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기 정도쯤 와봐야 일단은 절반 정도 익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화장품 쪽으로 실적이 워낙 잘 나와요. 이게 조금 저도 뒷북이긴 하죠. 화장품이 뒷북이긴 한데 뒷북인 종목이 있고 뒷북이 아니고 화장품 내에서도 이런 선크림, 현대화법 7월 1일에 시행하는 이런 이슈를 앞둔 일정이 있는 종목들은 뒷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화장품 주들이 잘 올라갔기 때문에 추격 매수
그다음 저가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오늘의 봄 종목 화장품 관련주라고 했는데 차트가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좀 많이 봤겠죠.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와 비슷한 차트입니다. 갈놈 가리다 타점만 잘 들어가면 수익을 충분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까지 궁금하다. 오늘은 3가지 종목 선물 드리고 있죠. 3가지 종목 선물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